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중국 전기차 삼형제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테크주, 나스닥 테크주의 조정과 함께 니오, 샤오펑, 리오토의 주가도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주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니오 같은 경우가 고점에서 38% 이제 하락을 했고, 네. 이 샤오펑이 59%, 그리고 리오토가 53% 이제 이렇게 빠져서 뭐 투자가들이 고민이 많은데, 그 전기차의 이제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27%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1등하는 전기차 회사 비아디는 23% 정도에 그쳤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 하락률로 놓고 보면 샤오펑, 리오토, 니오, 테슬라, 비아디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BYD와 테슬라에 비해서는 이 중국 자동차 3인방, 나스닥 상장 3인방의 주가가 더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이 펀더멘탈에 관한 문제로 기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니오가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훅 빠져버리는 건데 적자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버블로 올라가면 터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세계에서 1등 하는 놈이 27% 빠졌으면 세계에서 10등, 20등 하는 놈은 그보다 더 빠질 수 있는 놈이 있고, 네. 또 그럼 비아디는 왜 테슬라보다 덜 빠졌냐? 그러면 비아디는 배터리 회사죠. 네. 전기차 회사이기도 하지만 배터리가 이게 원래 그거였기 때문에 뭐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히려 모자라서 난리를 치는 상황이니까 그런 안전장치가 있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에 약간 변화가 있는 것이, 뭐 중국 전기차 시장은 생산량하고 판매량을 보면 만들면 다 팔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트렌드였는데, 지금 문제는 이 2020년 1월 들어서 또 2월까지도 보면 그 판매 대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작년 1월 달 대비해서 6배가 늘었다, 4배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성장 산업의 초기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 건 의미가 없고, 네. 전월비로 봐야 돼요. 네. 성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12월 달 이후로 이게 성장세가 이게 툭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가 무슨 일이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게 궤도를 다시 타면 괜찮지만 여기서 꺾여주면 굉장히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왜 소형 전기차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터졌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니오, 샤오펑, 리오토를 이제 2020년 1월 달을 1로 봤을 때 12월 달이 1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5까지 떨어졌고, 이게 5.2 갔다가 1.9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이제 점유율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하향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대수 자체들도 이게 툭 2월 달은 뭐 이제 급락하는 이런 조짐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 니오를 100이라고 그랬을 때 리오토나 샤오펑의 그 비중을 놓고 보면, 이제 리오토 같은 경우가 작년 3월 달에는 니오의 거의 94%까지 가고, 또 리오토도 샤오펑도 51%까지 갔는데, 이게 지금 툭 떨어져 가지고 2월 달에는 니오의 40% 정도로 판매돼서 훅 떨어져요. 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리오토나 샤오펑의 주가가 50% 이상 하락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유가 뭐냐가 이제 중요한데, 결국은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제 주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뭐 기존에 있는 석유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는 전부 반도체로 가는 거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이제 파운드리 회사들이 이게 반도체를 공급을 못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판매량이 부족하다보다 생산량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생산량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네. 그 지금 차량 반도체 때문에 폭스바겐부터 뭐 지난번에 우리 한번 자동차용 반도체 한번 짚어봤지만 다 휴직하고 뭐 지금 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거가 뭐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SMIC가 수혜자다 그러는데, 이게 수혜자가 아닌 것이 자동차용 반도체는 MPX, 인피니온, 르네사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ST 마이크로, 로봇, 보쉬 뭐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 주로 하고 있고, 얘들은 뭐 파운드리를 맡기는 것도 별로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렇죠. 회사들이고요.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의 경우들은 규모가 작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자동차가 안 팔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라인 전환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가 의외로 많이 팔려버렸고 또 반도체 전반적인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쇼티지가 났는데 이걸 라인을 다시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 배터리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면 전환의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 라인 전환하는데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정화시키려면 네. 그래서 이게 전기차의 경우들은 뭐 이게 수요가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배터리나 그 반도체 전장품의 부족이 이 매출 부진을 가져오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사례가 돼버렸고 어쨌든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버리는 거니까 타격이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증자들을 다 했기 때문에 네. 버틸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뭐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탑10의 자동차 회사를 보면 전기차는 다 주가가 빠집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토요타, 폭스바겐, 다이밀러 벤츠, BMW, 볼보. 그래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 그러면 결국은 전기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통 자동차 회사가 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용 전장품이나 부품의 그 부족에 대해서 충격을 덜 받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뭐 세상에 영원한 성장 산업도 영원한 사양 산업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뭐 적나라하게 주식시장에서 그 끝까지 올라가는 주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가 아크 시리즈 하면서 한번 했지만 최근에 아크가 뭐 주가가 2월달 돼서 한 20% 이상 펀드가 속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크에 제가 아크다 그랬던 것이 예견을 하셨죠. 결국은 이게 그 아크가 너무 이전 첨단주를 몰빵을 쳤고 또 그게 선도주였기 때문에 네. 아크가 팔면 다 따라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크 펀드 자체도 수익률이 툭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 전기차 문제들은 아크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제 아크도 이미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는 살짝 발을 뺐던 것이 우리는 뭐 이제 전기차에서 엄청난 수익을 기대를 하는 건 아니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집어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슬쩍 발을 빼죠. 뭐 2030년까지 2035년까지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크다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게 돈 굴리는 사람들은 자기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로직을 갖다 붙인 거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그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이제 공급의 차질, 서플라이 사이드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하여간 뭐 법원 물고 주먹이 가깝다고 이제 실적의 악화는 주가의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뭐 테슬라라든지 BYD 같은 경우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리오나 샤오펑, 리오터 같은 게 조금 우리가 조심하게 봐야 되는 게 작은 회사라는 거죠. 네. 그리고 금년도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커질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시장이 커진 만큼 뭐 BMW, 벤츠, 아우디 뭐 이런 이제 유명한 명차들 또 중국 전통적인 이제 상하이 자동차나 장안이나 뭐 이제 지리나 북경 자동차들이 다 전기차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소형 자동차 회사들과 같이 크지만 파이가 줄어든다. 그래서 시장은 2배가 커지지만 진입하는 놈도 2배 이상 늘어난다. 그래서 상대적인 점유율의 하락이 이건 이제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까지는 이제 호랑이 없는 토끼굴에서 이제 토끼가 내 자동차가 폼이나 좋아 멋져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BMW, 벤츠, 아우디, 페라리가 들어오고 이제 상하이 자동차, 뭐 GD, H 이런 회사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모델 개발하고 성능 이제 이 개선을 시키면 작은 회사들이 보여줬던 그것보다도 돈을 왕창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봤던 선발자 이익은 아마 2021년에는 뭐 굉장히 이제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고 또 니오 같은 경우도 그런 스위칭 시스템, 배터리 교환 시스템, 뭐 엄청난 기술처럼 보이지만 뭐 큰 회사들이 돈 집어넣으면 그거 금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후발주자, 그 소형 3사들의 경우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뭐 주가 조정을 그렇게 심각한, 산업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네. 이것은
경쟁 구도상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전기차의 수요가 꺾여서 산업이 무너진 것은 아니고 그건 전혀 아니죠. 생산 차질인데, 그러면 생산 차질이 해결이 된다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도 있다고 볼까요? 봐야 될까요? 그렇죠. 탄력적으로 회복을 하되 문제는 지금 그 소형차, 삼형제 같은 경우는 대형 자동차들이 대거 이게 진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이 인하의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자동차용 그 반도체 공급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일이 또 걸린다는. 그렇죠.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네. 이 투자자분들이,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